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거창하고 교양 있는 전통이나 돈이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다. 세계적인 발레 무용가 아담 쿠퍼의 말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갱생학교입니다. 공부 너무 하기 싫습니다. 공부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걸로 언제까지 압박받아야 합니까? 공부를 떠올리면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공부는 나이를 불문하고 대부분 하기 싫어합니다. 공부는 그냥 하기 싫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는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대하는 태도만 바꾸어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 특징 한 가지.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날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왜 어려울까요? 제 생각에는 나의 수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능력치나 체중계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나의 몸무게처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수준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 능력치가 눈에 보이면 언제까지 키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르게 되고 몸무게를 보면 더 먹어서 체중을 늘릴지, 운동을 해서 감량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어렵습니다. 나는 물론 상대방의 실력까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탈출 불가능한 정글을 매일 걷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탈출한 채 하루하루 쳇바퀴만 돌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부는 이렇게 어려운데 어째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날로 먹으려는 태도, 이 한 가지에서 모든 게 갈리게 됩니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는 한 가지 특징만 고쳐도 여러분은 성적과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날로 먹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는 척을 했다고 착각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확실히 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쉽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할 때는 하는 척만 하고 쉴 때는 공부 걱정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간을 쏟아도 들어가는 인풋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웃풋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척을 했던 시간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당근마켓에서 10만원짜리 게임기를 만원에 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하는 척을 고치는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척을 하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제안 드릴 내용은 공부를 해야 하는 행위에 압박감을 느끼신다면 확실하게 휴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365일 내내 집중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재이거나 바보이거나. 두 번째, 정보 수집하느라 정신없다. 우리는 정보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과목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 학습법, 범위, 꿀팁 등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습득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1등과 꼴등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공부라는 게 1개부터 100개까지 개수가 정해진 도미노 게임도 아닌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니요. 1등은 잡다한 방법, 꿀팁 등 정보들에 휩쓸리기 전에 자신의 공부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찾고 보완해 나갑니다. 반면에 꼴등은 자신의 공부, 예를 들면 교과서를 보기 전부터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이 방법으로 하루, 저 방법으로 하루,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의 공부는 시작도 못했는데 말이죠. 사막에서 바늘 찾는 순수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나만의 공부를 못해본 사람은 남들이 했던 방법들이 모두 좋아 보이고 남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모두 끊어내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와 스킬은
상위권 중 상위권에서 디테일의 싸움에서만 영향을 발휘합니다. 미련 없이 끊어내시고 본인의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식에 맞는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누적되면 필요한 정보는 어렵게 찾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수준이 돼가는 과정일 테니까요. 세 번째, 나는 머리가 안 좋다고 합리화한다. 나는 머리가 안 좋지만 상위권 애들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져보면 여러분 친구들의 99%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들과 여러분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좋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 친구는 머리가 좋아서 1등하는 거야. A 친구는 나보다 재능이 좋아. 내가 노력해도 A 친구보다 못하겠지.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B 친구보다 내가 잘하네. B 친구는 공부 안 하고 있네. B 친구랑 비슷하니까 여기까지 해야지. 방금 두 개의 예시에서 큰 문제점을 찾으셨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A 친구의 수준과 맞출 생각은 안 하고 포기할 생각부터 하면서 B 친구의 수준에는 스스로 맞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사람들의 수준의 삶을 맞춰서 나의 수준까지 하향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고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고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은 수준을 만들어가려면 나의 수준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다음에 잘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살아가면 됩니다. 그 과정이 하루하루 지겹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버티고 이겨내고 해내는 크고 작은 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의 수준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날로 먹으려고 했던 부끄러운 과거보다 훨씬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날로 먹고 싶어도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까지는 순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순번이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번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날로 먹는 게 아니라 실력이 좋다고 표현하겠죠.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나의 수준보다 낮은 일을 할 때, 즉 나의 실력이 받쳐줄 때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한 가지, 이것만 고쳐도 상위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은 기대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실력까지 주저앉는다. 실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멘트 전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